그러고는 한동안 바깥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또다시 주저앉아 코를 훌쩍였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발끝만 쳐다봤다. 옆에서 토비가 안절부절 못하는 게 느껴졌다. 아줌마 전단지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내 말에 아줌마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전단지? 네, 그거 있잖아요.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이런 내 정신 좀 봐. 당연히 붙였어야 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얼른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지, 토비? 응. 토비도 아줌마를 향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고맙구나. 아줌마가 흔들 의자를 발로 치우며 말했다. 안으로 좀 들어오겠니? 토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잘 모르는 사람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카멜라 아줌마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나는 네 하고 답하고는 녀석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들어가자 토비. 집안에 들어가서 둘러본 광경은 현관문에 매달려 훔쳐본 것처럼 똑같이 형편없었다. 정말 몹시 형편없었다. 침대에 시트로 감싸놓은 높이가 맞지 않는 커다란 소파, 그 위에는 옷가지와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작은 탁자 위에 탄산수 캔과 지저분한 접시가 한가득이었다. 카드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맞추다만 퍼즐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벽에 붙은 선반에는 진짜 오래돼 보이는 책, 신문더미, 빈 생선 깡통, 볼링대회 트로피 등이 꽉꽉 들어차 있었다. 내가 마음속으로 그렸던 장미꽃 무늬 카펫은커녕 여기저기 벗겨지고 다른 나뭇바닥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게다가 눈길 닿는 곳마다 장아지 장난감 천지였다. 하나같이 불어뜯기고 씹힌 자국이 선연했다. 그 장난감들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마음이 약해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카멜라 아줌마한테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놓을 뻔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러지 않았다. 사실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머릿속을 헤집는 통에 입도 뻥끗할 수 없었다. 아줌마는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며 엉망진창인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마구 뒤적이더니 종이를 몇 장 꺼냈다. 책상 위에 놓인 항아리에서 빨간 마커를 뽑아 들고는 종이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뭐라고 쓰지?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이름은 윌리. 흰 털과 검은 털이 섞여 있음. 이건 어때요? 그 밑에는 사례는 두둑히 하겠습니다. 라고 써보세요. 토비가 끼어들었다. 아이고 맙소사.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해버리면 어떡하느냐고. 나는 얼른 표현을 좀 더 부드럽게 바꿔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사례? 아줌마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어렸다. 나는 토비가 입을 열기 전에 선수를 쳤다. 아 맞다.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요. 확실히 사람들 관심을 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례라 하면 돈 같은 거 말이냐? 아줌마의 시선이 책상 위에 빈 종이에 고정돼 있었다. 예, 돈이요. 토비가 맞장구를 쳤다. 나는 녀석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제발 입 좀 다물란 말이야. 그냥 내가 말하게 가만 좀 있어. 그래요. 돈이 좋겠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윌리를 찾아줄 거예요. 카멜라 아줌마가 미심쩍인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다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입술을 꼭 깨문 채 책상 위 종이만 뚫어져라 누려보았다. 이윽고 고개를 든 아줌마가 나와 토비를 번갈아 보았다. 그럼 얼마면 될까? 500달러요. 기다렸다는 듯이 토비가 답했다. 500달러나? 그 순간 카멜라 아줌마의 몸이 약간 기우뚱한 것 같았다. 나는 아줌마가 쓰러지는 줄 알았다. 아줌마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는데. 정말요? 아줌마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 사례금으로 얼마나 내실 수 있는데요? 내 생각으로는 한 15달러 정도? 15달러? 그 정도는 턱도 없다. 토비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뭐라 답하기도 전에 카멜라 아줌마가 휴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울퉁불퉁한 소파 위로 몸을 던졌다. 잠시 후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체념한 듯 말했다. 별로 두둑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쩌면 아줌마가 돈을 좀 더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줌마 눈치를 보며 다시 물었다. 아줌마는 자기 무릎만 내려다 보았다. 입술 위에 조그만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직장에 추가 근무를 요청해 봐야겠구나. 그래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러나 잠시 후 아줌마는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며 한층 밝아진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래, 거티한테 돈을 빌릴 수 있을지도 몰라. 네, 그래요. 근데 거티가 누구예요? 토비가 물었다. 동생이야. 그러면 동생분이 이 거리 주인이신가요? 내가 넌지시 묻자 아줌마가 기가 막힌다는 듯 쿡쿡 웃었다. 아이고 누가 그러대? 걔는 페이트빌에서 선생을 하고 있는걸? 그럼 누가 이 거리 주인이에요? 아줌마 아빠? 아니면 다른 친척? 그런데 거리 주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줌마가 눈살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그냥 아줌마의 성이 위트모어길래. 아, 아줌마가 탄성을 질렀다. 여기가 위트모어가라서?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아줌마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때는 이 근처 땅의 주인이셨지. 그분이 이 집을 당신 손으로 직접 지으셨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며 그리고 저기 고속도로 너머에서 이어지는 커다란 옛 농장도 그분 것이었대. 나는 창밖 너머 고속도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안 좋은 예감이 엄습해왔다. 아무래도 모든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 카멜라 아줌마는 부자가 아닌지도 몰라. 그 농장은 어떻게 됐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농장을 지켜보려고 했었지만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어. 농부로선 별로 소질이 없으셨나 봐. 아줌마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면서 고개를 내저었다. 아버지가 이 집을 물려받으셨을 땐 남은 거락은 여기 이 작은 뜰과 거리 표지판에 적힌 우리 가족의 성뿐이었어. 아줌마 아빠가 돈을 남겨주지 않으셨나요? 나도 모르게 꼬치꼬치 묻고 말았다. 아버지는 8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 이듬해 어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르셨고 곧이어 거티가 집을 나가버렸지. 아줌마는 손에 쥔 윌리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나한테 남은 건 윌리뿐이야. 말을 마치기 무섭게 아줌마는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그대로 바닥으로 꺼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그런데 갑자기 카멜라 아줌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가락을 튕겼다. 이러는 게 좋겠다. 나와 토비는 아무 말도 않고 아줌마를 바라봤다. 당장 거티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리는 거야. 정말이야. 윌리를 뒤찾을 수만 있다면 100만 달러도 아깝지 않아. 100만 달러요? 토비가 소리쳤다. 아줌마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할 수만 있다면 말이야. 나와 토비는 말뚝처럼 서서 아줌마를 바라보았다. 아줌마는 종이에 자신있게 글씨를 써 내려갔다.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이름은 윌리. 흰 털과 검은 털이 섞인 조그만 개. 사례금 500달러. 아줌마가 500달러라고 쓸 때 나는 입을 꾹 다문 채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으려 무진 애를 썼다. 일이 잘 되려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그만 탁자 위에 둘러앉아 전단지를 몇 장 더 만들었다. 전단지가 어느 정도 쌓이자 카멜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만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저희가 지금 밖에 갖다 붙일까요? 내 물음에 아줌마는 전단지 한 장을 손에 들고 찬찬히 훑어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글쎄다.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줌마가 돈을 마련할 때까지 말이야.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오래 안 걸렸으면 좋겠구나. 오늘 밤에 거티에게 전화를 걸까 해. 아줌마는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 장난감을 내려다보았다. 물어뜯겨 너덜너덜해진 고무 슬리퍼였다. 아줌마는 몸을 굽혀 장난감을 주었다. 이제 주위를 좀 더 돌아봐야겠다. 아줌마는 고무 슬리퍼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앞뒤로 뒤집어 보며 말했다. 윌리 없이 또 하룻밤을 지내야 한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구나. 우리 내일 또 올게요. 괜찮죠? 아줌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렴. 괜찮고 말고. 토비와 나는 아줌마가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우리 차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윌리에게 줄 음식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나는 비스킷과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반쪽을 식료품 봉지에 담고 트렁크를 뒤져 윌리에게 침대로 만들어줄 만한 수건을 찾아냈다. 다 됐다. 가자. 윌리는 우리의 등장을 몹시 반겼다. 꼬리를 흔들고 낑낑거리기를 반복했다. 우리가 뒷베란다에 올라가자마자 녀석은 우리를 향해 펄쩍 뛰어들며 얼굴과 목을 열정적으로 핥아댔다. 내가 음식이 든 식료품 봉지를 열 때 녀석은 거의 넋이 나간 듯했다. 바닥에 놓인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는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봉지를 샅샅이 핥았다. 나는 녀석에게 팔을 두르고 녀석의 등에 머리를 기댔다. 누나가 금방 집에 데려다 줄게. 알았지?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녀석을 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등을 쓸어주었다. 윌리는 내 무릎에 얌전히 머리를 올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왠지 슬퍼 보여. 토비가 말했다. 나는 윌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녀석의 두 눈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마 작은 친구야 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윌리가 눈썹을 살풋 들어 올렸다. 녀석의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갑자기 눈물이 솟았다. 그토록 참으려고 애썼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왜 그래 누나? 토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오늘 본 과학 시험에서 빵점을 받았다고 둘러댈까? 우리를 이런 천장에 진창에 버려둔 아빠가 미워 죽겠다고 털어놓을까? 가장 친한 친구가 나보다 깔끔한 다른 애랑 발레 학원에 가 있는 동안 나는 차에서 먹고 자야 해서 이런 내 신세가 처량하고 기분 나쁘다고 고백할까? 그러고 나서는 일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지?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는 착하고 귀여운 개를 여기에 데려다 놓는 게 양심이 찔린다고? 이 착한 개가 지금은 슬퍼 보이고 어쩌면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카멜라 아줌마, 툭하면 눈물을 흘려대며 잃어버린 개를 그리워하는 아줌마. 이토록 안타깝고 뒤죽박죽인 상황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었다. 그날 밤 엄마는 일을 마친 후 우리를 차에 태우고 월마트로 갔다. 엄마와 토비가 월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나는 그냥 차 안에서 기다렸다. 그동안 보라색 노트를 꺼내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페이지를 다시 읽어 내려갔다. 눈으로 훑어봤을 땐 그렇게 쉬워 보일 수가 없었는데 나는 페이지를 넘겨 오늘 날짜를 적었다. 4월 20일. 제6단계. 잃어버린 개를 찾는 전단지를 발견하면 개를 주인에게 데려다주고 돈을 받는다. 이것으로 모든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를 쓰고 그 주위로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 적었다. 전단지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주인을 찾아 전단지를 만들도록 도와야 한다.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개 도둑이 아닌 선량한 보통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개가 배고프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정말로 잘 돌봐줘야 한다.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런 다음에는 나는 그런 다음에는 주위에도 동그라미를 치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본다. 나는 노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밤새 고민하고 걱정한 끝에 내린 결론은 고작 이것뿐이었다. 그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기다려보자.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단지 나 자신을 막을 수 없었을 뿐이었다. 나는 복도를 지나쳐 자기 교실로 들어가는 토비를 지켜보다가 곧바로 몸을 돌려 학교 건물을 빠져나갔다. 그대로 인도를 따라 걷다가 건물 옆에 몸을 숨겼다. 학교 앞에 버스가 서고 아이들이 각자의 교실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잽싸게 발을 놀려 정문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등 뒤에서 가방이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나는 무조건 부지런히 내달렸다. 일일을 봐야 해. 그래야만 해. 드디어 낡은 집으로 향하는 자갈길에 들어섰다. 내 마음속은 방금 한 짓. 학교를 땡땡이 친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닌 꼭 해야 할 일, 일일을 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벗어 현관 베란다에 던졌다. 그런 다음 가시던 불을 헤치고 집 뒤편으로 향했다. 그러나 모퉁이를 도는 순간 내 길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노랫소리. 누군가가 집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덤불 속으로 풀썩 뛰어들어 자세를 낮췄다. 그렇지만 야속하게도 내 심장은 쿵쾅쿵쾅 크게 울리고 있었다. 노랫소리가 멈췄다. 나도 숨을 멈췄다. 어떤 남자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이, 나한테 겁먹은 거요? 아님 내가 겁먹어야 하나? 나는 질퍽질퍽한 땅에 무릎을 꿇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무서워 죽겠다는 생각과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미친 듯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했다. 두터운 덤불 사이를 기어나가면 길가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덤불 가지를 밀며 빠져나가려는데 바스락하는 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졌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울리가 왕왕 찢어대는 소리까지 들렸다. 난 코빼기도 안 비치는 얼간이는 조금 더 안 무서운데? 남자가 덤불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머리를 아주 약간 들어올리고 덤불 이파리 사이로 뛰어 뭐가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어떤 남자가 뒷베란다의 옆에 통나무에 걸터 앉아 있었다. 나는 다시 몸을 숙였다. 어떻게 해서든 낡은 집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도로를 향해 기어가보려 했지만 야생 딸기 덤불이 길을 단단히 가로막고 있었다. 이거 당신 개요? 또 그 남자의 목소리.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벌떡 일어나서 주랭랑을 놓을까? 아니면 무슨 말이든 대답을 해볼까? 나랑 이게는 여기 앉아서 정어리 나눠 먹고 있었소. 댁도 좀 드릴까? 나는 덤불가지를 약간 밀치고 그쪽을 훔쳐보았다. 과연 일리가 있었다. 뒷베란다 계단 맨 아래 앉아 종이 접시를 활짝이고 있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있는 방향으로 몇 걸음 다가왔다. 나는 또다시 바짝 엎드렸다. 아무래도 우리 둘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소만. 남자가 덤불에 대고 말했다.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지. 회색 꿈을 껴안으려면 절대 손에서 총을 놓지 마라. 나는 그 남자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납작 엎드린 채 몇 미터쯤 앞으로 기어갔다. 하지만 걱정 말라고. 난 회색 꿈이 아니니까. 설마 이 조그만 강아지가 사나운 회색 꿈하고 정어리를 나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그리고 그날 나는 두 번째로 생각 없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덤불가지를 옆으로 밀치면서 당당히 말해버린 것이다. 윌리예요. 그의 이름은. 남자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렇다면 나도 고백해야겠군. 나 역시 내가 회색검이 아니라서 엄청 기쁘다. 나는 덤불에서 빠져나왔다. 윌리가 날 보고 꼬리를 흔들어대며 앞발을 펄쩍펄쩍 뛰었다. 남자가 쿡 하고 웃었다. 거참 눈물겨운 상봉 장면이네.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만해 조지나. 지금 당장 몸을 돌려 여기를 벗어나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언제 내가 마음속 외침을 들은 적이 있던가. 이번에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파악해보려고 두리번거리기만 했다. 남자는 방수천 한쪽 끝을 집어 지붕 끝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다른 쪽 끝을 나무에 매달아 간이 천막처럼 만들어 놓았다. 초라한 침낭 하나가 그 아래 길게 놓여 있었다. 베란다 난간에 녹슬고 낡은 자전거 한 대가 기대에 세워져 있었고 자전거 뒷자리에 바구니 하나가 끈으로 칭칭 감겨 있었다. 나무 상자에 단단히 붙들어맨 기다랗고 가느다란 막대 끝에는 성조기가 매달려 있었다. 남자는 자전거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주차하기 쉽고 기름을 안 먹어서. 남자가 이를 드러내며 씩 웃었다. 그 순간 금으로 된 앞니가 번쩍였다. 순식간에 소름이 쫙 끼쳤다. 게다가 윌리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 남자의 손가락은 남보다 2개나 부족했다.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간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다. 내가 자기 손에 시선을 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그가 설명을 시작했다. 오래전에 트랙터 엔진이랑 한바탕 격투를 벌였지 뭐냐. 그런데도 결국 트랙터가 이기고 말았지. 그는 나머지 3손가락을 나에게 흔들어 보였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얼른 시선을 거두었다. 나는 묵하다. 남자가 기름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야구 모자를 톡톡 치면서 자기 이름을 댔다. 묵히? 그가 또 앞니를 반짝이며 웃었다. 그래, 진짜 이름은 말콤 그린부시지. 하지만 내가 코딱지만 할 때 어머니가 나를 묵히라고 불렀거든. 그냥 그렇게 묵히로 굳어졌지. 아, 너도 이름은 있겠지? 조지나예요. 조지나 헤이즈. 남자는 손가락이 3개뿐인 손을 불쑥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머뭇거리며 3개의 손가락 끝을 살짝 잡았다 놨다. 고백하건대 3손가락을 부여잡고 악수를 하는 건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쨌든 악수는 한 셈이었다. 내 일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할 생각은 없어요. 조지나 아가씨.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작은 개를 이렇게 낡아 빠진 집에 숨겨두고 있는 거지? 이런 준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다니 뭐라도 빨리 생각해내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에서 개를 키우지 말래요. 그래서 엄마가 개를 키울 수 있는 집을 알아보기로 했거든요. 집을 구할 때까지 일일을 여기에 두고 제가 돌봐주기로 했어요. 됐다. 꽤 괜찮은 핑계거리인걸? 무키 아저씨가 덥석한 눈썹을 시켜 올렸다. 그렇게 된 거라고 의심이 뚝뚝 묻어나는 소리였다. 네, 아저씨. 그런데 말이다. 아무래도 네 개가 몹시 배가 고픈 모양이야. 스컹크 궁둥이라도 뜯어먹을 기세던데? 나는 윌리를 쳐다봤다. 녀석은 계단에 앉아 조그만 앞발로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해대더니 하품을 쩍 하면서 앙증맞은 분홍색 혀를 동그랗게 말았다. 나는 윌리 옆에 앉아 녀석을 내린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제가 먹을 것을 매일 가져다 주는데요.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하는 아저씨의 말투에 왠지 기분이 상했다. 오늘만 빼고요. 오늘은 까먹었어요.
뭐 그렇다면 나한테 정어리가 좀 있었던 게 다행이네. 무키 아저씨는 종이 접시와 긴 깡통을 걸어모아 비닐 봉지에 담으면서 나를 돌아갔다. 안 그러냐? 왠지 모르게 또다시 속이 확 뒤틀렸다. 그러네요. 근데 저렇게 콩할 만한 개를 하루 종일 묶어두다니 좀 그렇지 않니? 나는 아무 말 없이 윌리를 내려다 보면서 등을 쓰다듬었다. 윌리 잠깐 산책이나 갔다 올까? 내 말에 녀석이 무릎에서 폴짝 내려와 기분 좋은 신음소리를 냈다. 무키 아저씨가 쿡쿡 됐다. 네, 좋아 죽겠어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베란다 손잡이에 묶인끈을 풀어주자. 윌리가 계단을 구르듯이 내려와 나를 향해 펄쩍펄쩍 뛰며 정신없이 낑낑거렸다. 나는 녀석을 데리고 자갈길을 한 바퀴 휙 돌고는 집에서 좀 더 먼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윌리는 그저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에 겨워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집 앞에 길을 오가며 열심히 또 뛰어다녔다. 결국엔 내가 먼저 흙바닥 위에 풀썩 쓰러져 버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윌리도 헉헉대며 내 옆에 와 앉았다. 저런 녀석이 뭘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구나. 정어리인지 산책인지. 집 모퉁이에서 무키 아저씨가 크게 외쳤다. 나는 윌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꼭 껴안아 주었다. 녀석은 내 얼굴을 핥으며 코로 여기저기 쿡쿡 찔렀다. 아저씨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다. 이 녀석 꽤 똑똑한데 오래 키웠냐? 뭐 그런 셈이에요. 이런 개라면 금방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아저씨는 자갈을 하나 주워들더니 나무숲 쪽으로 힘껏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숲속에 메아리 쳤다. 굉장히 보고 싶겠어. 내 말은 그러니까 집에선 이 녀석을 볼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나는 고개를 주걱거렸다. 손으로는 윌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잔뜩 뒤틀린 속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무키 아저씨는 숲속으로 또 한 번 자갈을 던졌다. 이 아저씨도 어렸을 때 개를 한 마리 키웠지. 어떤 개였는데요? 뭐 그냥 조그만 잡종개였어. 홈메이드 비듬보다도 못생긴 놈이었지. 또 멍청하기는 이루 말할 것도 없었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녀석을 물속에 풀어놓으면 허적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하시더라고. 아저씨가 낄낄댔다. 그런데 말이지 난 그놈과 둘도 없는 친구였단다. 앙코와 찐빵처럼 찰떡궁합이었지. 그놈을 엄청나게 사랑했었어. 아저씨는 손을 뻗어 윌리의 머리를 긁어주었다. 윌리는 무키 아저씨를 향해 특유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걔는 가족이나 다름없어. 역시. 그렇지? 아저씨가 흐뭇한 미소를 띤 채 말했다. 나는 윌리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떨쳐내려 애를 써봐도 카멜라 아줌마의 상심에 젖은 얼굴과 슬픈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바지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아저씨는 어디에 사세요? 어제? 오늘? 아님 다음 주 화요일? 아저씨가 짓궂은 표정으로 되물었다. 씩 웃는 그의 입속에서 노란 금리가 반짝거렸다. 그러면 어제요. 거기서 아저씨는 머리를 휘 적시며 어딘가를 향해 눈동자를 굴렸다. 거기 어디요? 내가 있던 거기. 집안이요? 집? 아저씨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냐는 듯한 말투였다. 아, 아니. 그럼 어디요? 아저씨는 두 팔을 크게 벌리고는 대답했다. 집 밖, 여기 밖에서. 밖이라고요? 그럼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요? 아니 어쩌다가요? 여길 봐라. 벽에다 페인트 칠할 필요도 없지. 천장에 타르지 바를 일도 없지. 바닥을 쓸고 닦을 필요도 없지. 얼마나 좋냐. 그냥 숨만 쉬면 되잖아. 이상한데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무키 아저씨가 또 킥킥하고 웃었다.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다. 저 갈래요. 나는 대화를 중단하고 윌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저씨가 휘파람 불면서 우리들을 졸졸 따라왔다. 나는 윌리를 뒷베란다 문 손잡이에 도로 묶었다. 여기까지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오래는 안 있겠지.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다리에서 뿌리가 나거든. 그렇군요. 제발 빨리 가라 가. 나는 심드렁하게 대답하며 윌리를 마지막으로 정성스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조심조심 밟고 내려갔다. 참 정어리 고맙습니다. 윌리한테 주신 거요. 그러자 아저씨가 모자 끝을 살짝 잡으며 인사했다. 별 말씀을.
전부를 헤치며 집의 앞들 쪽으로 걸어가는 내내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벽돌을 쌓아 벽을 만들듯 걱정거리가 한층 한층 쌓였다. 나는 차 안에서 학교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토비를 데려왔다. 오후에는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노트에 적어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마음속으로 쭉 훑어보면서 이를 여기까지 착착 진행시켜온 데에 대해 흡족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정말 잘해왔어. 안 그래? 다시 말해, 나는 완벽한 개를 찾아냈다. 그 개를 훔쳤다. 녀석을 안전한 장소에 숨겨놓았다. 이제 남은 일이라곤 카멜라 아줌마가 사례금 마련하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다시 토비와 함께 아줌마네 집을 찾아가기 전까지 아줌마는 분명 그 돈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개를 훔치는 계획의 맨 마지막 단계만 실행하면 된다. 물론이다. 나와 토비와 엄마는 근사한 새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카멜라 아줌마는 축축하게 젖은 휴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베베 꼬았다. 이따금 그 휴지로 코를 팽 풀기도 했다. 정말이지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오늘은 일하러 가지도 못했단다. 왜요? 토비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나는 무릎으로 녀석을 쿡 찔렀다. 우리는 소파 위에 잡동사니 더미에 간신히 끼어 앉아 있었다. 창문 커튼도 닫힌 상태였다. 어두운 거실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햇살 사이로 먼지들이 여기저기 부유하고 있었다. 아줌마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거티는 그 말은 돈이 없다고 하더구나.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야. 왜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걸까요? 이번엔 내가 물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애거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겠지. 나는 탁자 위를 앵앵거리며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를 눈으로 쫓았다. 파리는 탁자 위에 놓인 기름투성이 피자박스 위에 사뿐히 앉았다. 정말 못됐네요. 그앤 개를 전혀 좋아하지 않거든. 아줌마는 코를 풀고는 손을 휘휘 저어 파리를 내쫓았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카멜라 아줌마는 의자 등받이에 상체를 털썩 뉘었다. 주름이 자글자글 잡힌 비닐 수틀에 발을 기대고 두 손을 배에 올렸다. 그런 후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를 냈다. 토비가 검지를 뒤옆에 대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저 아줌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하는 눈짓으로 날 쳐다봤다. 나는 녀석을 모로 흘겨보면서 고개를 짧게 가로저었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내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다. 아주머니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투실투실한 볼살이 푸딩처럼 흔들렸다. 그냥 죽어버릴까봐. 토비는 절로 벌어지는 입을 자기 손으로 틀어막았다. 웃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 상황에서 뭐가 웃긴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윌리한테 아줌마가 필요해요. 내 말에 아줌마가 갑자기 두 눈을 부릅떴다. 그러고는 허리를 펴고 앉더니 손으로 무릎을 탁 쳤다. 그래 맞아. 윌리한테는 내가 필요해. 나는 방긋 웃음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실 거냐고요. 이제 전단지를 붙여야겠다. 전단지를 붙일 거야. 사례금 전단지요? 토비의 말에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돈이 없다면서요. 어디에서 돈을 구하시게요? 내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다. 스칼렛 오하라처럼 해야지. 그게 누군데요? 왜 있잖니?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토비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아줌마가 신이 나서 스칼렛 오하라 이야기를 놀아놓았다. 엉터리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영화 속 주인공.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는 여인. 이야기를 마친 카멜라 아줌마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카드 테이블로 비척비척 걸어갔다. 너희들 이 전단지 붙이는 것 좀 도와주겠니? 여기에 율리 사진을 넣어 보았단다. 아줌마는 종이 뭉치를 우리에게 흔들어 보였다. 토비는 쭈뼛쭈뼛 내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내가 그럼요 하고 대답하자 자기도 그럼요 하고 명랑하게 답했다. 카멜라 아줌마는 앞정이 든 조그만 통을 우리에게 건네주고는 가방과 자동차 열쇠를 챙겼다. 자, 이제 가볼까? 아줌마는 운전을 하고 나와 토비는 차가 멈출 때까지 수시로 거리를 뛰쳐나가 전단지를 붙였다. 엄마가 일하는 커피숍 근처에 오자 토비는 걸리면 어떡해? 라며 잔뜩 겁을 집어먹었다. 하지만 나는 그만 징징대고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며 녀석을 윽박질렀다.
물론 토비가 옳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정말로 엄마가 우리를 볼지 모른다. 그러나 안 그래도 내 마음속은 갖가지 걱정거리 때문에 무거울 대로 무거운 상태였다. 즉 엄마한테 걸릴 일까지 걱정할 여유는 없었다. 전단지를 한 장 한 장 붙일 때마다 애써 묻어버리려고 했던 의문 하나가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맙소사 조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전단지가 바닥에 놨다. 이제 다비거리에는 어디에나 윌리를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거의 모든 골목에서 녀석만의 사랑스러운 자세로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세상을 응시하는 윌리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벌써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카멜라 아줌마가 말했다. 우리가 탄 자동차는 이제 위트모가를 돌아 아줌마네 집으로 막 들어서는 참이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 귀염둥이 윌리가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예감이 들어 아줌마는 알 수 있단다. 하지만 돈은 어떡하죠? 아줌마가 나를 향해 손을 까딱까딱 했다. 오, 엉터리 같은 소리. 그건 내일 걱정할래. 그날 밤 엄마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우리를 피자헛으로 데려갔다. 피자헛에서 대충 몸을 씻은 후 우리는 주차장에 앉아 콘비프 샌드위치와 딜 피클을 먹었다. 엄마는 무척 행복하고 들뜬 표정으로 요즘 얼마나 돈이 많이 모았는지 아느냐며 끊임없이 수다를 늘어놓았다. 엄마는 나와 토비에게 지폐가 두둑히 담긴 봉투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이건 트렁크 안에 스페어 타이어 밑에 보관해두고 있지. 하지만 어디까지나 위급할 때를 위해서야. 알겠니? 그 정도면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요? 나는 콘비프에서 비계를 뜯어내 냅킨에 곱게 싸면서 물었다. 그건 윌리 몫이었다. 그 정도는 아니고 하지만 금방 모을 수 있어. 얼마나 걸리는데요? 나는 입속에 풍선껌을 넣었다. 오래 안 걸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안 걸려. 엄마의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뭐 그렇다면 그렇겠죠. 나는 불량스럽게 눈동자를 굴리며 손으로 껌을 잡아 길게 늘어뜨렸다. 엄마가 고개를 획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턱을 높게 쳐들고 무표정한 시선으로 엄마의 손을 맞받아쳤다. 손가락으로는 껌을 줄넘기처럼 빙빙 돌리면서 엄마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앞좌석에 무너지듯 깊숙이 몸을 묻었다. 토비가 쪽쪽 소리나게 손가락을 빨면서 말했다. 어쩌면 누나랑 내가 돈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순간 나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껌을 삼켜버릴 뻔했다. 엄마는 토비를 돌아보며 더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미소를 보여준 적 없으면서. 쳇. 아이고 무슨 수로 너랑 조진아가 돈을 구하니 아가야. 올 것이 왔구나. 토비가 언젠가 사고를 쳐도 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게 바로 오늘이라니. 이제 토비는 엄마한테 일리와 카멜라 아줌마와 그 모든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고해바칠 것이다. 그 모든 이야기를. 그러니 앞으로 벌어질 사단에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다. 나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토비를 쏘아봤지만 녀석은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제잘거렸다. 나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르잖아요. 엄마가 풋 하고 웃었다. 그러면 참 좋겠다. 그치? 그래 토비. 혹시라도 길에서 100만 달러를 줍게 되면 우리한테 꼭 알려줘야 돼. 알았냐? 엄마가 나를 쏘아봤지만 토비는 썩 웃으며 알았어 하고 대답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또다시 차를 타고 거리를 배회했다. 오늘 밤 차를 주차해둘 장소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차는 쿨럭쿨럭 이상한 소리를 내며 달리다 갑자기 요동을 치기도 하고 제멋대로 멈추기도 했다. 하지만 엄마는 전혀 눈치 못 챈 척 묵묵히 운전만 했다. 오늘 밤 우리가 묵을 곳은 모텔 6 주차장이었다. 그곳에도 카멜라 아줌마의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느닷없이 아까 먹은 콘비프가 뱃속에서 느글거렸다. 나는 자동차 뒷좌석에 누워서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엄마와 토비가 잠이 들었다. 그제야 나는 걔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적힌 노트를 꺼내 모든 내용을 쭉 읽어보았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기로 한다. 라고 적힌 부분이 눈에 들어오자 나는 색연필을 꺼내 주변의 여백에 온통 조그만 꽃과 하트를 가득 그려 넣었다. 그리고 하늘색 색연필로 또 한 번 그 문장을 적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도록 한다. 나는 눈을 들어 창밖에 모텔 식스를 살펴보았다. 로비에서 한 남자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정문 밖에 세워둔 자동 판매기 주차장을 향해 깜빡이는 빨간 불빛을 내뿜었다. 저곳에 방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딱 하룻밤만이라도. 그러면 제대로 된 침대에서 몸을 쭉 붓고 잘 수 있을 텐데. 제대로 된 욕조에서 시원하게 목욕할 수도 있을 텐데. 제대로 된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을 텐데. 내일은 학교에 안 가는 날이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뒹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엄마가 안 된다고 못을 박은 터였다. 나는 토비를 돌아봤다. 머리를 차문에 기댄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아직 녀석에게는 무키 아저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얘기해봤자 완전히 겁에 질려서 안달복달할 게 뻔했다. 낯선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면 안 돼. 엄마한테 죽을지도 몰라. 등등 얼마나 칭얼거릴지 안 봐도 훤했다. 사실 녀석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윌리를 간단히 기억해서 지워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우리는 윌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돌봐줘야 했다. 어쩌면 지금쯤 무키 아저씨는 가버리고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토비는 아저씨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갈 것이다. 나는 노트를 가방 안쪽으로 쑥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시트 위에 누워 눈을 감았다. 오늘 밤은 굳이 무키 아저씨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건 내일 걱정해도 늦지 않으리라.